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2세 강문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인사관리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었다. 이미 채용은 끝났다. 형식상 면접일 뿐이다. 그가 수십 번 들어야 했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냉기 속의 모욕. 새벽 5시 25분이었습니다. 구청 시니어 센터 앞에는 벌써 서너 명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영하의 바람 속에서 손을 비비거나 뜨거운 캔커피로 체온을 간신히 유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 사이 62살 강문호 씨는 검게 말라붙은 장갑을 벗어 가방 속 이력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은 노란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동안 HR, 교육팀, 인사관리 직무를 담당하며 쌓은 경력 증명서가 차곡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들은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의 경력을 나이로 덮어버리는 시대였으니까요. 문호 씨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보자. 더는 바닥 밑으로 떨어질 데가 없어.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센터 문이 열리고 직원이 호명을 시작했습니다. 72번 강문호님, 오늘 면접 장소는 한빛물류입니다. 90까지 가시면 됩니다. 문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희망보다 체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한빛물류 면접실. 문을 열자 젊은 남자 둘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말투엔 예의가 없었고 눈빛엔 이미 선택지 없음이 박혀 있었습니다. 부장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남자가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경력 많으시네요. 그런데 이 경력들이 요즘 기준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문호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서관리, 인력교육, 현장 운영은 아니요, 그런 옛날 방식 말고요. 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물류거든요. 앱으로 지시받고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QR 찍고. 솔직히 60대 초반분들은 꽤 힘들어하세요. 그는 일부러 초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장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채용은 끝났습니다. 절차상 면접만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참석하셨다고 체크만 할게요. 뒤쪽에 앉아있던 과장이 킥킥 웃었습니다. 이력서는 두고 가세요. 필요하진 않지만요. 그 웃음은 칼날이었습니다. 문호 씨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장은 다시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당신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문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과장의 말이 마지막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런 늙은이들은 왜 이렇게 질척거리냐? 문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굳힌 채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들 후회하는 날이 올 거다. 추가 장면 이 또 다른 구직자들. 이틀 뒤 문호 씨는 다시 시니어 센터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60대 중반 남성이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자주 오세요? 문호 씨가 물었습니다. 벌써 3개월째요. 한 번도 붙은 적 없어요. 남성의 목소리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전교육 이수증 어쩌고 하면서 다 젊은 사람들만 뽑더라고요. 문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60대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15년인데 면접 가면 체력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55살 사람이랑 저랑 뭐가 다른데요? 또 다른 남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면접 갔는데 면접관이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65세 이상만 지원금 나와서 그 나이대 위주로 뽑아요라고요. 전 62살인데 말이에요. 문호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들은 모두 능력이 있었고 일하고 싶었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당신은 너무 젊고 또 너무 늙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바꿔야 한다. 그날 밤 문호 씨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 속에서 검정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림 인력개발 컨설팅의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지점 장급 고문, 전국 시니어 고용 실태조사 책임자, 정부 지자체와 연계된 공식조사 프로토콜 접근권, 그리고 중요한 문구 하나. 필요시 조사 기록은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문호 씨는 천천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는 면접 중 겪는 차별과 모욕을 1년 넘게 50개 넘는 기업에서 기록해 왔습니다. 현장 실태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구직자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녹음은 달랐습니다. 오늘의 녹음은 그에게 진짜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문호 씨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시니어 차별 기업 리스트 43개 기업. 그 리스트의 맨 위에 오늘 자신을 모욕한 한빛물류의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문호 씨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대기업에서 막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40년간 인사팀에서 채용, 교육, 평가를 담당했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서 그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근데 저희는 젊은 분 위주로 뽑고 있어서요. 두 번째 면접에서는 이랬습니다. 죄송한데 60대 초반은 저희가 받는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서요. 세 번째 면접에서는 대놓고 무시당했습니다. 솔직히 이 나이에 뭘 배우시겠어요? 문호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 도림 인력개발의 대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 이사님, 저희가 정부와 함께 시니어 고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문호 씨는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구직자로 위장해서요. 대표는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힘드실 텐데요. 문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진실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1년간의 잠입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문호 씨는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아, 60대 초반이시구나. 죄송한데 65세 이상만 지원금 나와서요. 43개 기업, 43가지 모욕, 43가지 차별. 문호 씨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의 녹취록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과거 5년간 시니어 채용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 내역, 실제 채용 인원과 신고, 인원의 불일치, 내부 직원들의 시니어 비하 메시지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이틀 뒤
구청 시니어 센터. 센터는 갑작스러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림 인력개발 고문이 온다고? 여길 왜? 시니어 차별 전수 조사한다던데 우리도 걸리는 거 아니야? 헉, 혹시 우리가 무슨 실수했나?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복도 끝에서 회색 코트를 걸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강문호 씨였습니다. 직원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매일 보던 72번 구직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호 씨 뒤에는 정부 관계자 2명과 도림 본사 직원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허둥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강 고문님? 언제부터 이런 자리에? 문호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이 저를 대기표 72번으로만 보던 그 시간, 그때도 전 고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센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문님,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문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센터 직원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호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요.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답답했어요. 65세 이상만 지원금이 나오니까 기업들이 60대 초반분들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어떤 기업은 대놓고 형식상 면접만 보겠다고 미리 말하기도 해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문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1년 동안 50개가 넘는 기업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호 씨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문호 씨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엔 시니어 차별 기업 리스트 마이너스 43개 기업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며칠 전 자신을 모욕한 한빛물류의 이름이 크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문님,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문호 씨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녹취록과 과거 차별 사례들은 노동부에 직접 넘어갑니다. 이번엔 시정조치선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문호 씨가 센터를 나서는데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강 고문님, 잠깐만요. 문호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사회부 기자 김민준입니다. 시니어 고용차별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문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의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자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고문님, 1년 동안 50개 기업을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문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번호표였습니다. 기자는 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문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물류업체 면접에서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미 채용은 끝났고 형식상 면접만 보는 거다라고요. 기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회사가 혹시 한빛물류입니까? 문호 씨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는 조만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한빛물류. 아침부터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원금이 끊기고
감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실장이 부서 전체를 불러 모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면접 봤어? 녹취록도 남았다잖아. 부장은 얼굴이 새파랬습니다. 그 60대 아저씨 그냥 형식적으로 다 그렇게 해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고문이래, 고문. 정부랑 연결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부장은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였고 사내 온라인 게시판의 익명 비판 글들은 수백 개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상습적인 시니어 차별. 면접 과정에서 조롱비하. 부서장들이 전부 한패다. 부장 이준호는 그날 오후 대표실에 호출됐습니다. 대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준호 부장, 당신 지금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녹취록에 당신 목소리가 또박또박 박혀 있어. 이미 채용은 끝났다. 형식상 면접만 보는 거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야. 이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5년치 지원금 회수 통보가 왔어. 5년이면 얼마인 줄 알아? 8억이야, 8억? 이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지원 프로그램에서 영구 제외래. 우리가 앞으로 정부 지원단 1원도 못 받는다는 소리야. 대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준호 부장, 당신 오늘부로 정직이야.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부될 거야.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생각해. 며칠 뒤 감사를 위해 도림인력개발노동부시청 합동조사팀이 한빛물류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가장 먼저 걸린 건 그날 문호 씨를 조롱하던 과장 박태수였습니다. 휴대폰과 PC 포렌식에서 그간 시니어 구직자들의 사진을 저장해 놓고 조롱하던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늙은이 뭐냐 크크. 60대면 그냥 집에 있지 왜 오냐 하. 오늘 면접 온 할아버지 개웃김 크크크. 조사팀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조사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 과장, 이게 뭡니까? 박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고. 농담이요?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는 게 농담입니까? 조사관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박태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 기자가 기사를 올렸습니다. 시니어 구직자를 늙은이라 조롱한 물류업체의 민낯. 기사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메신저 대화 내용과 녹취록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네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대우 받으셨을 생각하니 눈물 납니다. 기업 이름 공개해 주세요. 절대 이용 안 합니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무시당하는 거야? SNS는 하루 만에 한빛물류를 1위 검색어로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하루 만에 시니어 무시기업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한빛물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누가 내부 고발을 했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입니다. 그동안 부서장들이 시니어 구직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봤습니다.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면접 때마다 어차피 안 뽑을 거라며 웃고 이력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 글은 회사 내부 게시판뿐 아니라 블라인드, 자플래닛 등에도 퍼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빛물류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저도 거기서 일했는데 부서장들이 시니어 비하 발언 자주 했어요.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형식적으로만 면접 보는 거 다들 알고 있었어요. 회사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준호 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장은 결국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강요당했습니다. 이준호 부장, 당신이 남아있으면 회사 이미지 회복이 안 돼. 미안하지만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이준호는 10년을 일한 회사를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미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시니어 차별 물류업체 부장 신상 공개. 면접에서 형식상이라 말한 부장의 정체. 이준호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과거 시니어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시겠어요? 이제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호 씨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언론사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니어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강제로 박탈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고용 구조 전체의 문제입니다. 장내는 술렁였습니다. 문호 씨는 이어서 43개 기업의 실태 조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기업들은 정부 인센티브를 받으며 형식적 채용만 하고 실제로는 면접 과정에서 시니어를 조롱하거나 배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3개월 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니어 고용 지원제도 개편안. 지원금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확대. 형식적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5년간 지원 제외. 시니어 채용 후 실제 근무 여부 분기별 모니터링. 시니어 차별 신고센터 운영. 문호 씨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구나. 폐업 위기에 몰린 한빛물류는 무너져 내리는 마감재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 이준호는 회사를 나와 하루 종일 구직 사이트를 돌렸지만 시니어 차별 사건 부장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수십 번의 면접에서 나이와 경력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그에게 했던 말들은 그가 과거 시니어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경력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반이라서요. 이미 내부 채용 끝났습니다. 이준호는 어느 날 동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1년 전 자신이 면접했던 시니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겠지.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강문호 씨였습니다. 이준호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문호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앉아 계세요. 이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준호 부장님, 제가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바꾸고 싶었던 건 당신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끝났어요. 이제 어디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문호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호 씨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도림 인력개발입니다. 한번 연락해 보세요. 우리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문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용서와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강문호 고문. 이제 당신도 이해하겠죠? 이준호는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만든 지옥 속을 스스로 걸어갔지만 이제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호 씨는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은 시니어들의 복수자이자 구원자야. 그 말은 작은 울림으로 시작해 점점 큰 파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또는 무시당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요.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이자 존중받아야 할 경험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공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미스왕호는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